그러면 계속 이어서 가죠. 자, 우리가 이제 세금의 종류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렸고, 자, 이제부터는 세금의 흐름에 대해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가 세금을 내야 할 의무를 무슨 의무라고 한다? 납세 의무라고 하는데, 납세 의무는 세 가지 절차를 거쳐서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는 납세의무가 생겨야죠. 생기는 것을 뭐라고 한다? 성립. 그리고 납세의무가 생겼으면 얼마인지를 정하자. 정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확정. 그리고 그걸 없애는 것을 소멸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납세의무가 생기지도 않았는데 세금을 얼마를 내야 될지를 정하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성립이 먼저 돼야 돼요. 그리고 성립이라는 것은 준비 단계예요. 세금 낼 준비를 하십시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추상적인 개념입니다. 아직 정확히 뭔가가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그냥 추상적으로 납세의무가 생기는 것을 성립. 그걸 구체화시키는 것을 뭐라고 하고요? 확정. 자, 그때 확정하는 방법은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내가 직접 정해서 내는 방식을 뭐라고 하고? 신고. 정부가 정해준 대로 내는 것을 결정이라고 하죠. 그래서 신고할 때는 반드시 뭘 작성해서 내야 돼요? 신고서를 작성해서 제출을 하셔야 돼요. 이걸 무슨 방법이라 그래요? 신고 납부 방식이라 그래요. 반대로 정부가 결정을 했으면은 뭘 보내느냐? 고지서를 발급을 해줍니다. 이렇게 고지서 발급해서 징수하는 것을 무슨 징수? 보통 징수라 그래요. 그래서 신고를 하든 정부가 결정을 하든 해서 금액이 정해졌으면 그걸 뭐 하면 돼요? 납부하면 되겠죠? 그러면 납세의무는 뭐가 된다? 소멸이 되죠. 자, 그래서 요 단계를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는데 일단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시점부터 알아야죠? 다 외우셨을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보죠. 취득세는 언제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취득하는 때. 등록면허세는 등기 등록하는 때.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는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소득세는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라고 했죠.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취득세는 글자 그대로 뭐 할 때 내는 세금이니까? 취득할 때 내는 세금이니까 그 취득했을 때 납세의무가 생깁니다. 즉, 뭐 할 때마다 세금 내십시오. 취득할 때마다 세금 내십시오. 등록면허세는 뭐 할 때 내는 세금이다. 등록을 할 때 내는 세금이다. 그래서 뭐 할 때? 등기나 등록을 할 때 납세의무가 생긴다. 납세의무가 생긴다는 이야기는요. 세금을 준비해라 이 소리죠? 그러니까 등록면허세는 뭐 할 때마다 세금 내라고요. 등기나 등록할 때마다 세금 계산해서 내라고요. 그러니까 글자 그대로 가면 돼요. 이렇듯 어떤 행위가 있어서 내는 세금들은 전부 다 그 행위가 있었을 때. 취득세니까 뭐 할 때? 취득할 때. 등록면허세니까 등기나 등록할 때 납세의무가 성립하죠. 자, 그렇게 해서 가지고 있으면 매년 내는 세금이 뭐예요? 재산세죠? 재산세부터는 어떤 행위가 있다 없다? 없다. 그냥 가지고 있으면 내는 세금이다. 그래서 재산세부터는 날짜를 정해줬다. 그걸 무슨 날이라고 한다? 과세 기준일이라고 하고 현행 과세 기준일은 며칠로 되어 있다? 6월 1일로 되어 있죠. 아시겠죠? 그리고 그 재산세를 낸 사람 중에서 재산이 너무 많은 사람이 다시 한번 내는 세금을 뭐라고 한다? 종합부동산세라고 해요. 그러니까 종합부동산세는 누가 내는 세금? 종합부동산세는 그래요. 부자가 내는 세금이에요. 자, 제가 강의를 거의 한 20년 가까이 하면서 이 말은 처음 들어봤어요. 자,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를 내는 사람이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합부동산세도 언제 재산이 있어야 내는 세금이다. 그렇죠.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날 재산이 있어야 내는 세금이라고요. 그렇게 해서 가지고 있다가 임대를 하거나 양도를 하면은 내는 세금이 뭐다? 소득세인데, 자, 소득세는 꼭 주의하시라 그랬어요. 소득세는 소득이 발생할 때마다 내는 세금이 아니죠? 소득세는 무조건 무슨 글자가 나와야 된다?
기간자가 나와야 돼요. 기간. 그래서 그 기간이 뭐 할 때? 끝날 때 납세무가 생긴다고요. 그러니까 과세기간이 끝날 때마다 내라고요. 그때 과세기간이 1년이죠. 왜 소득세는 기간별로 묶어서 계산한다 그랬어요? 자주 발생하니까.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는 기간별로 안 묶었죠.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는 기간별로 안 묶은 이유가 뭐예요? 자주 발생하지 않으니까. 근데 소득세는 매일매일 소득활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소득이 발생할 때마다 세금 내세요 하면 매일 세금을 내야 돼요. 매일 일하는 사람들은.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뭐 할 때마다 내자. 기간별로 끊어서 내자. 그래서 그 기간이 끝나면 그 기간을 한꺼번에 정산해서 내자고요. 그때 그 기간이 1년이잖아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그래서 1년치 모아서 세금 한꺼번에 계산해서 내십시오. 그러면 1년에 몇 번만 내면 되니까, 한 번만 내면 되니까 불편함이 없을 거 아니냐 이야기예요. 그에 반해서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는 어쩌다 한 번씩 내는 세금이니까 그냥 그때그때 계산해서 내라고요. 그래서 취득세나 등록면허세처럼 어떤 행위가 있어서 내는 세금은 그 행위가 있을 때,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처럼 아무런 행위 없이 내는 세금은 날짜를 정해줬다. 그걸 무슨 날이라고 한다? 과세 기준일이라고 하고 현행 며칠로 되어 있다? 6월 1일로 되어 있고, 소득세만큼은 행위가 있어서 내는 세금임에도 불구하고 그 행위가 자주 발생하니까 그때그때 내는 건 불편하다. 그래서 뭐별로 끊어라? 기간별로 끊어주십시오. 이렇게 갔었죠. 그때 그 기간을 우리는 무슨 기간이라고 한다? 과세 기간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요 5개 여러분들께서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고, 자, 다시 한번 정리하죠. 취득세는 언제? 취득하는 때. 등록면허세는 등기 등록하는 때.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는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소득세는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죠. 자,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정리해야 될 게 있어요. 첫 번째,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처럼 아무런 행위 없이 내는 세금 등은 다 날짜를 고정시켜줬어요. 그걸 무슨 날이라고 한다? 과세 기준일이라고 하는데, 과세 기준일이 전부 6월 1일이에요. 근데 딱 하나 7월 1일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시험지에서 가끔 나와요. 주민세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주민세 나오면은 무조건 며칠로 가세요? 7월 1일로 가시면 되는데, 여러분들 주민세 내시죠, 매년. 주민세 누가 내는지 아세요? 세대주가 내는 거예요. 세대주. 세대원이 내는 게 아니라 세대주가 내는데, 그러면 세대주라는 사실은 뭘 보고 판단할까? 주민등록을 보고 판단하겠죠? 그때 주민등록에 언제 세대주라고 되어 있으면 7월 1일 날 세대주라고 되어 있는 사람한테만 부과한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주민세 내기 싫다. 그러면 7월 1일 전에 세대원으로 바꾸면 돼요. 그럼 나한테는 안 나와요. 다른 세대주한테 나오는 거지. 이해되셨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두 번째는 소득세 중에서 예정신고한다라고 붙어요. 앞에가. 그러면 우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배웠죠? 예정신고는 과세기간이 끝나면 내는 거예요? 과세기간 중에 내는 거예요? 과세기간 중에 내잖아요. 보통 소득세가 언제 나와요? 언제 내요, 소득세? 일반적으로 소득세 언제 냅니까? 5월 달에 냅니다. 다음 연도. 그러니까 우리 지금 다음 달에 내야 되잖아요. 다음 달에 5월 달이니까 다음 달에 지금 세금 내야죠, 소득세? 언제 거? 작년 거 낸단 말이에요. 근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는 언제예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이게 가장 최근에 배운 건데? 지난주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 내죠? 그럼 언제부터 세금 계산이 가능해요? 그렇죠. 그래서 달의 말일날 납세무가 성립하는 거예요. 이때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가 아니고.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구조잖아요. 자, 과세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을 우리는 무슨 기간이라 그래요? 과세기간이라 그래요. 그러면 이 기간이 뭐가 돼야 돼요? 끝나야, 끝나는 시점에 이때부터 세금 계산하라고요.
요 1년치를. 그러니까 요 1년치에 대한 세금이 여기서부터 세금 계산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이때 납세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성립되는데 요때 팔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정신고는요. 달의 말일로부터 이때부터 몇 개월? 2개월 이내 신고하잖아. 2개월 이내. 그러면 신고하려면 요때가 돼야 신고가 가능하죠. 그래서 예정자가 붙으면은 요때 납세무가 성립하는 거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네,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추가해서 자, 우리가 부가세가 아까 두 종류가 있다 그랬어요. 농어촌 특별세하고 지방교육세가 있다 그랬죠? 그때 부가세는 따로 내는 세금이다. 다른 세금에 붙여서 내는 세금이다. 그렇기 때문에 따로 납세의무가 성립할 수가 없어요. 다른 세금에 붙여서 내니까. 그래서 본세 따라가요. 그 본세를 지방교육세에서는 뭐라고 하느냐면 그 세목이라고 하고 농어촌 특별세에서는요. 그냥 본세라 그래요. 그래서 그 본세의 납세무가 뭐 할 때? 성립할 때 그 본세의 납세무가 성립했었을 때 같이 납세무가 성립한다고요. 그러니까 취득세 부과되는 세금은 취득세가 성립할 때 같이 성립한다. 등록면허세 부과되는 세금은요. 등록면허세가 성립할 때 같이 성립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주인 따라간다. 그러니까 부가세는 항상 따로 성립시기가 없다. 누구 따라간다? 주인. 그걸 본세라 그래요. 지방교육세에서는 그 세목이라고 하고 농어촌 특별세에서는 뭐라고 하고? 본세라고 하고. 그 다음에 수시부가라고 나오거든요. 항상. 그러면 반드시 무슨 글자가 나와야 돼요? 요 사유자가 나와야 돼요. 사유. 수시부가를 할 때는 뭐가 발생했을 때? 사유가 발생을 해야지만 세금 계산이 가능하니까 수시부가 할 사유가 꼭 사유자 빼고 내요. 수시부가 하는 때라고 내요. 틀린 문장이에요. 수시부가 하는 때가 아니라 수시부가 할 뭐가 발생했을 때? 사유가 발생했을 때 그때 납세무가 성립한다. 네, 꼭 기억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취득세는 언제? 취득하는 때, 등록면허세는 등기 등록하는 때,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소득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아셨죠? 자, 단 주민세만큼은 7월 1일로 갈 것이고 예정신고가 붙으면 달의 말일로 가라. 그 다음에 부가세인 농어촌 특별세하고 지방교육세는 다 본세의 납세무가 성립하는 때고 수시부가가 나오면 사유가 발생하는 때다. 자, 그러면 이제 납세무가 성립이 됐으니까 뭘 시켜야 돼요? 확정을 시켜야 되겠죠? 그때 확정시키는 방법은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확정시키는 방식이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첫 번째는 납세무자가 신고함으로써 확정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정부가 결정함으로써 확정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납세무는 뭐가 돼야 돼요? 먼저 성립이 돼야 돼요. 성립이 됐으면 어떤 세금은 납세무자가 뭐하고 신고하는 세금이 있고 어떤 세금은 처음부터 정부에서 뭐 해주는 세금이 있다. 결정을 해주는 세금이 있다고요. 이렇게 두 개로 구분이 돼요. 그때 대부분의 세금은 다 뭐 하는 세금이에요? 신고하는 세금이에요. 왜 대부분의 세금은 신고를 해야 되느냐면 어쩌다 한 번씩 발생하거나 불규칙적인 세금이기 때문에 그래요. 즉, 왜 신고를 하느냐? 정부가 뭐 하니까? 모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어쩌다 한 번씩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정부가 알 수가 없잖아요. 또 불규칙적이면 정부가 알 수가 없죠. 정부 입장에서는 내가 얼마를 벌었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제가 작년에 얼마 벌었어요? 모르시잖아요. 나도 몰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정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걸 알기 위해서 정부가 노력을 많이 하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어떻게 하라고 하느냐면 소득을 지급하는 사람들한테 신고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은 내가 신고를 안 해도 내가 얼마를 번지를 알잖아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 내 소득이 얼마라는 걸 알 수가 없어요. 왜? 내가 따로 현금으로 받은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계좌이체해서 받은 것도 있겠지만 현금으로 받은 것도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나보고 뭐 하라고요? 신고하라고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세금은.
그래서 대부분의 세금은 다 어떤 행위가 있어서 내는 세금들이에요. 그리고 어떤 행위가 있었다는 이야기는 내가 무슨 짓을 했다는 소리거든요. 그건 나만 아는 사건이기 때문에 나보고 뭐 하라는 이야기예요? 신고해달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믿어준다, 안 믿어준다? 믿어주겠다고요. 왜? 내가 거짓으로 신고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믿어준다? 왜 믿을 것 같아요? 뭐라고요? 아니요, 방금 뭐라고요? 그래요, 귀찮아서. 귀찮아서. 아니, 여러분들 신랑이 회식하고 왔대요.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아니, 늦게 들어왔어요. 전화도 안 받고 있다가 늦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오늘 회식하고 왔대요. 믿겨요? 그냥 믿는 거죠? 왜? 그래요, 싸우기 싫어서 그래요. 똑같은 개념이에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세법은 누구 입장에서 만들어놨어요? 정부 입장에서 만들어놨어요. 세금을 걷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해달라 그랬는데 왠지 꺼림칙해요. 솔직히 말해서 믿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러면은 방법은 하나 있어요. 잡아다 족치면 돼요. 그죠? 잡아다가 남산에 가다 놓고 고문하고 거꾸로 매달아 놓고 이러면 다 실토합니다. 안 죽으려면. 근데 그렇게 하려면 대한민국 국민을 다 잡아다가 족쳐야 돼요. 이게 너무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자? 믿자. 그러니까 당신이 신고한 대로 믿어주겠습니다. 신고서에 써서 내세요. 그걸 무슨 제도? 신고제도라고 해요. 신고서 써서 내시면 믿어줄 테니까 단 조건이 있습니다. 거짓말할 거라면 걸리지 말라고요. 걸리면 진짜 죽여버릴 거니까. 아시겠죠? 근데 나는 아무 짓도 안 했어요. 아무 짓도 안 했는데 내는 세금들 있죠?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아무 짓도 안 했었는데 내는 세금. 재산세. 재산세 내가 무슨 짓을 했냐고요? 가만히 앉아서 숨만 쉬고 있었는데 내는 세금이죠? 이러한 세금들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은 정부에서 결정해줘요. 왜? 내가 할 말이 없으니까 알아서 정부에서 다 해주겠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세금은 다 뭐 하는 세금이다? 신고하는 세금인데 일부 세금에 대해서만 정부에서 결정을 해주는데 요 정부에서 결정해주는 세금 요걸 기억을 좀 해주시라고요. 어떤 세금들이 있느냐? 매년 자 아무 짓도 안 했는데 매년 내는 세금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요게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죠. 물론 이거 말고도 아무 짓도 안 했는데 매년 내는 세금 있죠? 뭐가 있을까요? 주민세, 또 자동차세 이런 게 있겠죠. 근데 주민세나 자동차세는 시험 문제 거의 안 나오니까 놔두고 아까 주민세는 납세 뭐 성립시기 물어볼 때만 가끔 나와요. 그 외에는 안 나오니까. 네. 자, 그러면 이걸 제외한 나머지는 다 뭐 하는 세금이다? 신고하고 납부하는 세금이에요. 근데 신고하고 납부를 해야 되는 세금 중에서 귀찮더라도 무조건 세무조사를 통해서 확인하는 세금이 있어요. 그게 상속세 증여세예요. 그러니까 상속세 증여세는 절대로 안 믿어요. 신고를 하더라도. 참고로 절차상 신고 절차는 있습니다. 신고는 하라고 돼 있는데 안 믿고 무조건 다시 재조사가 들어가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상속세 증여세를 신고하라고 했더니 제대로 신고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100번이면 100번 다 거짓으로 신고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큼은 안 믿고 무조건 조사가 들어가요. 상속세 증여세는. 자, 그래서 요 4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앞자만 써서 재종상증. 아셨죠? 자, 매년 내는 세금인 재산세, 종부세. 어쩌다 한 번씩 내는 세금 중에서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세금인 상속세, 증여세는 처음부터 정부에서 뭐 한다? 결정함으로써 확정되는 세금이다. 그 외의 나머지 세금은 다 뭐 한다? 신고한다. 단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거. 종합부동산세만큼은 특례가 있다. 납세자가 뭐 할 수 있다? 신고를 선택할 수 있다고요. 신고를 선택했으면 그때는 신고제도로 바뀌어요. 그래서 제가 종합부동산세 설명드릴 때 종합부동산세는 고지서 받아서 정부가 결정을 해서 고지서 보내서 징수하지만 납세자가 신고를 하고 싶으면 신고를 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납세자가 신고를 했으면 정부의 결정은 없는 것으로 봐요. 그래서 신고제도로 바뀌어요. 유일하게 종부세만 꼭 기억을 하시고,
자, 그러면은 이걸 제외한 나머지는 다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신고를 하라고 했더니 안 해요. 또는 적게 신고해요. 그러면 어쩔 수 없죠? 납세자한테 하라고 했더니 제대로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그래서 뭘 하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거나 또는 신고를 했는데 적게 신고했으면 그때 가서는 정부가 나서서 결정 또는 경정할 것이다. 아시겠나요? 네. 자, 그래서 정부에서 결정하는 경우가 두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첫 번째는 신고 납부를 해야 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두 번째는요, 원래부터 정부가 결정해 주는 경우가 있다. 아시겠나요? 잘 기억을 좀 해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정부가 결정을 했으면 반드시 뭘 보내서 징수를 해요? 고지서 보내서 징수합니다. 이렇게 고지서 보내서 징수하는 것을 무슨 징수? 보통 징수라고 그래요. 보통 징수. 그래서 우리가 징수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신고 납부 방식이 있고 또 하나는 무슨 방식이 있고? 보통 징수 방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고 납부는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을 말해요. 보통 징수는요, 고지서 보내서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고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이럴 거예요. 취득세는 언제 납세무가 성립한다? 취득하는 때 납세무가 성립하고 원칙은 신고 납부한다, 보통 징수한다. 신고 납부한다. 단 신고 납부를 이행하지 않게 되면 예외적으로 보통 징수에 의해서 징수합니다. 이렇게 표현할 거라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아들으셔야 돼요. 원래는 뭘 해야 되는데? 신고하고 납부를 해야 되는데 신고 납부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뭘 보내서 징수할 것이다? 보통 즉 고지서 보내서 징수할 겁니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재산세는 언제 납세무가 성립한다?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날 납세무가 성립하고 처음부터 뭘 보내서 징수한다? 고지서 보내서 징수한다. 그래서 원칙이 보통 징수다. 이렇게 표현할 거라고요. 그러면 원칙이 보통 징수다 이 말은 처음부터 뭘 보내서 징수하는 거고, 고지서. 예외적으로 보통 징수다 이 말은요, 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고 납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지서가 오는 거고. 이해되셨어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고지서에 납부기한이 있죠? 그죠? 그날까지 세금을 내야 되는데 만약에 안 내요. 안 내면 그 다음부터는 다시 고지서를 보내요. 지금 공간이 부족해서 제가 안 썼는데 다시 고지서를 보냅니다. 그래도 안 내면 또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다가 그래도 안 내면 마지막 가서요, 독촉장이나 최고장을 보내요. 독촉장이나 최고장을. 그래도 안 내면은 압류해서 매각시켜요. 아시겠어요? 여기까지가 집행 절차예요. 잘 기억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자, 그때 여러분들께서 보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느냐면, 자, 그래서 일단 이 내용과 관련해서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죠. 자, 우리가 납세무를 확정시켰을 때 납세무를 확정시키는 방식은 두 가지 방식이 있다. 하나는 뭐 하면서 신고할 때 확정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요, 결정하는 때 확정되는 경우가 있다. 대부분의 세금은 뭐 함으로써 확정된다? 신고할 때 확정된다. 신고는 누가 하는 거다? 납세무자가 하는 거고, 결정은 누가 하는 거다? 정부가 하는 거라고요. 그때 정부가 결정함으로써 확정되는 세금, 매년 반복해서 내는 세금인 재산세, 종부세, 어쩌다 한 번씩 내는 세금 중에서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세금인 상속세, 증여세 꼭 기억하시고, 그리고 그 재산세 낼 때 재산세 고지서에 같이 나오는 세금들, 지역자원시설세라든지 지방교육세까지 같이 묶어서. 아셨죠? 요건 재산세 배울 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어요. 같이 나온다고요. 요걸 뺀 나머지는 다 뭐 한다? 신고할 때 납세무가 확정된다고요. 신고할 때. 네. 잘 기억을 좀 해주시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우리는 두 가지 세금이 있다. 납세무를 확정하는 방식, 신고하는 방식이 있고 정부가 뭐 하는 방식이 있다? 결정해 주는 방식이 있다. 그리고 신고하는 세금은 징수할 때요, 신고 납부 방식에 의해서 징수가 될 것이고요. 정부가 결정할 때는 뭘 보내서 징수한다? 고지서 보내서 징수한다고. 징수 절차로 따지면.
아셨나요? 그때 정부에서 결정함으로써 확정되는 세금은 매년 반복해서 내는 세금인 재산세, 종부세, 어쩌다 한 번씩 내는 세금 중에서 상속세, 증여세 안에서. 참고로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 아까 말씀드렸어요. 상속세, 증여세는 절차상으로는 신고 납부를 해야 돼요. 신고 납부를 하는데 믿어준다, 안 믿어준다? 안 믿는다고요. 그래서 반드시 정부에서 결정하도록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차만 이해가 있을 뿐이에요. 우리 시험재산 안 나오는데 가끔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거예요. 저는 상속세 신고했는데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상속세, 증여세는 어쩌다 한 번씩 내는 세금이기 때문에 절차상으로는 반드시 뭘 해야 돼요? 신고를 해야 되는데 안 믿는 거예요. 반드시 세무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에서 결정하는 세금으로 집어넣으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는 원래는 정부에서 뭐 하는 세금인데, 결정하는 세금인데 뭘 선택을 했으면, 신고를 선택했으면 그때는 신고로서 확정되는 세금으로 바뀐다고요. 종합부동산세만큼은. 네,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고, 이때 여러분들이 한 가지 좀 주의하셔야 될 게 있어요. 자, 우리가 보통징수라는 말은 뭘 보내서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그랬어요? 고지서를 보내서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그랬죠? 요거랑 구분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특별징수예요. 요 단어하고 헷갈리지 마세요. 자, 글자 그대로 해석을 해볼게요. 징수라는 말은 걷는 거죠. 거들 때 보통이라는 말은 일반적이라는 이야기거든요. 거들 때 일반적으로 쓰는 방식이 뭐예요? 고지서예요. 그래서 고지서를 보내서 징수하는 것을 무슨 징수라고 해요? 보통징수라고 해요. 근데 거들 때 특별히 쓰는 방식이 있다고요. 아셨어요? 이걸 무슨 징수라고 한다? 특별징수라고 하는데 이걸 국세에서는 뭐라고 하느냐면 원천징수라고 하는 거예요. 원천징수. 그러니까 원천징수가 뭔지 아시죠? 회사에서 월급 지급할 때 세금 떼고 주는 거. 은행에서 복권 당첨 금액 지급할 때요. 세금 떼고 지급하는 거. 그래서 누구로 하여금 징수할 여건이 좋은 자로 하여금 대신 징수하게 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특별징수라고 그래요. 세금 떼고 주는 행위를 뭐라고 한다? 특별징수. 고지서 보내서 징수하는 것을 보통징수. 아시겠어요? 그래서 보통징수라는 말이 나왔을 때는 용어 문제에서 가끔 나와요. 보통징수가 나오면 반드시요. 무슨 단어가 나와야 돼요? 고지서가 나와야 돼요. 그거 하나만 좀 주의를 해주시면 돼요. 신고 납부는 뭐 어려운 내용 아니니까 그대로 놔두셔도 되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 취득세는 언제 납세무가 성립한다? 취득할 때 납세무가 성립하고 원칙은 신고하는 세금이다. 등록면허세는 등기 등록할 때 납세무가 성립하고 원칙은 신고하는 세금이다. 재산세, 종부세는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날 납세무가 성립하고 원칙이 정부에서 뭐 하는 세금이다? 결정함으로써 확정되는 세금이다. 소득세는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납세무가 성립하고 원칙이 신고함으로써 확정되는 세금이다. 그래서 취득할 때 내는 세금, 보유 중에 내는 세금, 양도할 때 내는 세금 나누어서 취득할 때 내는 세금하고 양도할 때 내는 세금은 다 뭐하고? 신고하고 단순히 보유하면서 내는 세금은 정부에서 결정해 준다고요. 그리고 결정을 했으면 뭘 보내서 징수한다? 고지서 보내서 징수한다.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돼요. 자, 근데 이렇게 신고 납부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신고 납부를 안 해요. 안 하면 벌금이 따라붙어요. 그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가산세라 그래요. 가산세.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내용인데, 자, 세금은 두 종류가 있다. 대부분은 납세무가 성립이 되면 법으로 정해놓은 날짜까지, 법으로 정해놨다 그래서 무슨 기한이라고 한다? 법정 기한이라고 한다. 이날까지 납세무자가 뭐하고? 신고하고 뭐까지 하십시오? 납부까지 해야 되는 세금이 있다.
근데 이렇게 신고 납부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뭘 하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거나 즉 신고서를 뭐 하지 않거나 제출하지 않거나 얘를 뭐라고 한다? 무신고. 또는 신고서는 제출을 했다. 신고서는 제출을 했는데 적게 신고한 게 확인됐다. 그러면 무슨 신고? 과소신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납세자가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당 지자체나 세무서에서 뭐 할 것이다? 결정을 하거나 경정을 해서 뭘 보낼 것이다? 고지서 보낼 것이다. 이렇게 가죠. 대신 재산세 같은 세금은 납세무가 생기면 처음부터 정부에서 뭐 할 것이다? 결정을 해서 뭘 보낼 것이다? 고지서 보낼 것이다. 그래서 정부에서 결정 또는 경정을 했으면 뭘 보내서 징수한다? 고지서 보내서 징수할 것이고 이렇게 고지서 보내서 징수하는 것을 무슨 징수? 보통징수라고 한다고요. 보통징수. 그리고 고지서상 납기가 있을 거고 이때까지 세금을 내야 되는데 만약에 안 냈다. 그러면 다시 뭘 보낸다? 고지서 보낸다. 그래도 안 내면 계속 보내다가 마지막 가서는 독촉장이나 최고장을 보낸다. 그래도 안 내면 압류해서 매각할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자, 그때 신고 납부는 누가 시켜서 하는 거다? 내가 알아서 하는 거다. 내가 스스로 알아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스스로 알아서 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의무라 그래요. 의무. 아셨나요? 근데 의무는 당연히 이행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면 벌금이 붙는다. 이때 붙이는 벌금을 뭐라고 한다? 가산세라 그래요. 가산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까지. 자, 그래서 요 가산세에 대해서 여러분들 정리를 할 건데, 자, 우리가 가산세를 설명을 할 때 항상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의무예요. 가산세를 설명할 때는. 그래서 뭘 이행하지 않았을 때,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붙이는 세금을 뭐라고 한다? 가산세라 그래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때 가산세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꼭 확인하셔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요 내용인데, 자, 첫 번째, 가산세는 무조건 그 세목으로 합니다. 가산세는 그 세목으로 한다. 지방세는 그 지방세의 세목으로 하고 국세는 뭘로 한다? 국세의 세목으로 합니다. 단, 감면하는 경우 그 감면 대상에 포함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감면했을 때 그 감면 대상에는 절대 포함되지 않습니다. 요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라고요. 가산세 문제에서 거의 안 빠지고 매년 출제되는 문제니까.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취득을 했다. 무슨 세금을 내라? 취득세를 내라. 그죠? 그래서 세금을 계산해 봤더니 100만 원이 나옵니다. 이걸 어떻게 내라고요? 신고하고 뭐 하라고요? 납부하라고요. 취득을 했으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신고 납부를 안 해요. 예를 들어서 자, 신고 납부를 안 했다. 그러면 뭘 추가시켜라? 가산세를 추가시키라고요. 세금을 더 추가시키라고요. 그래서 뭘 계산하시라고요? 다시 취득세를 계산을 해서 누가? 정부가 계산을 해서 뭘 보내라고요? 고지서 보내라고요. 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고 납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신고 납부를 하지 않았을 때 추가시키는 세금이 있다. 이걸 무슨 세금이라고 한다? 가산세라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가산세는 의무를 이행해야 될 사람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협박 목적으로 붙이는 세금이라고요. 그러니까 제대로 신고했으면 얼마에 끝내줄게? 100만 원에 끝내줄게. 근데 신고 안 하면 얼마 추가할 거야? 20만 원 추가해서 120만 원 부과할 거야. 20만 원 더 내기 싫으면 제대로 신고해. 라는 목적으로 붙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론적으로 이런 현상이 발생하죠. 가산세를 붙이면은 세금은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금액만 늘어난다. 그러려면은 취득세에다가 뭘 더해야 취득세는 변하지 않으면서 금액이 늘어날까? 그렇죠. 취득세에다가 취득세를 더해야죠. 그죠? 취득세에다가 취득세를 더하니까 취득세라는 것은 변함이 없죠. 대신 뭔만 늘어나요? 금액이 늘어나는 거예요. 이런 구조로 간다고요. 자, 그래서 취득세에 가산되는 세금은 뭐다? 취득세다. 그러면 등록면허세에 가산되는 세금은 뭐다? 등록면허세다. 이렇게 가시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러한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가산세는 그 세목으로 해라. 그 세목이 지방세면 무슨 세목으로 하는 거고, 지방세 세목으로 하는 거고, 얘가 국세면 국세의 세목으로 하라고요. 이게 지금 첫 번째 이야기예요. 자, 두 번째는 그러면 요 앞에 붙는 취득세와 요 뒤에 붙는 취득세는 글자는 같은데 의미는 같다, 다르다? 다르다. 앞에 붙는 취득세는 왜 붙이는 취득세다? 취득했으니까. 뒤에 붙는 취득세는 잘못했으니까. 잘못했으니까. 그래서 내가 취득한 행위가 법률상 50% 감면 대상입니다. 그러면 얘는 감면해준다, 안 해준다? 해줘라. 왜? 얘는 취득해서 내는 세금이니까. 근데 얘는 감면해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요. 나도 너랑 이름이 같으니까 네가 감면되면 나도 감면해줘. 그러면 안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자, 얘까지 같이 감면해줘 버리면 제재의 효과가 어떻게 돼요? 사라지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얘는 감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한다고요. 구분 잘 하셔야 돼요. 잘 정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가산세의 대상에는 뭐가 있느냐? 자, 크게 두 종류로 나눕니다. 신고에 붙는 가산세와 납부에 붙는 가산세가 있어요. 그래서 다 외우셨겠지만 신고하지 않았대요. 뭘 하지 않았대요? 신고를 하지 않았대요. 그러면 무슨 가산세? 무신고 가산세. 자, 신고는 했어요. 근데 적게 신고했대요. 그러면 무슨 가산세? 과소신고 가산세요. 아셨어요? 네. 자, 제가 지금 어디에다가 동그라미 쳤는지 아시겠어요? 신고했다가 동그라미 쳤어요. 신고했다가. 왜 신고했다가 동그라미 쳤느냐면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여기에다가 동그라미 안 치면 다 틀려요. 장담컨대. 자, 그랬을 때 그 결과는 조금 이따가 알려드릴게요. 신고를 안 한 사람과 적게 신고한 사람, 누가 나쁜 놈? 둘 다 나쁜 놈. 둘 다 나쁜 놈. 누가 더 나쁜 놈? 그래서 무신고가 좀 더 센 20%, 과소신고가 좀 더 싼 10%. 근데 사기치면 둘 다 똑같은 놈. 그래서 40%. 사기치면 둘 다 똑같은 놈이에요. 그래서 몇 프로? 40%입니다. 자, 그 다음에 뭐 하지 않거나 납부하지 않거나 또는요 적게 납부했다. 그러면 무조건 무슨 가산세? 납부지원 가산세요. 그때 납부지원 가산세는 무조건 10만 분의 25 또는 10만 분의 22. 국세가 이번에 바뀌어서 10만 분의 22로 바뀌었어요. 시험제 안 나올 거예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세요. 아셨나요? 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것은 자, 여기에 붙는 가산세와 여기에 붙는 가산세로 구분해 주시라고요. 그때 신고를 안 했을 때 붙이는 가산세가 10%짜리가 있고요. 20%짜리가 있고요. 40%짜리가 있다고요. 그래서 적게 신고했으면 몇 프로? 10% 과소신고 가산세. 아예 신고를 안 했으면 20%인데 사기나 부정이면 40%라고요. 그 다음에 납부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붙이는 가산세는요. 10만 분의 25라든지 22에 해당한다고 얘가. 그래서 신고도 안 하고 납부도 안 했으면 이 두 개가 다 붙고 신고는 했는데 납부만 안 했다. 그러면 납부지원 가산세만 붙는 거예요. 아셨나요? 그럼 보세요. 10만 분의 25가 비싸요? 10, 20, 40이 비싸요?
그래요. 10%, 20%, 40%가 비싸요. 10만 분의 25는 0.025%예요.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러면 왜 이쪽이 비싸고 이쪽이 싼지 아시겠죠? 요건 왜 이쪽이 더 비싸요? 이건 돈 내는 게 아니니까. 얘는 돈 내는 거고. 그러니까 신고는 뭐만 내면 돼요? 서류만 내면 돼요. 서류만. 돈 드는 행위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돈 없어도 할 수 있는 일인데 안 했다? 이건 의도적으로 봐요. 그래서 비싼 거예요. 근데 얘는 실제 돈이 있어야 할 수 있는 일이죠. 사람이 돈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부담을 좀 줄여준 거예요. 하루 지날 때마다 이자 성격으로 0.025%씩 붙는데 그래봤자 한 달 지나도 1%가 채 안 돼요. 0.025%에 30일 계산하면은 0.75%밖에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1억에 대해서 세금을 안 내고 있어요. 자, 1억에 대해서 신고를 안 했어요. 그럼 무조건요. 일단 20%인 2천만 원이 가산세로 붙는다고. 2천만 원이. 근데 1억에 대해서 신고는 했는데 납부만 안 했어요. 한 달 지나도요. 75만 원이라고요. 한 달 지나도. 75만 원이면 감당할 수 있잖아요. 두 달 지나면은 150만 원밖에 안 된다고요. 근데 신고서 한 장 안 썼다고 해서 2천만 원 붙는다고 1억일 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협박하는 거죠. 너 돈 없으면 안 내도 좋아. 근데 이건 하라고요. 요건. 그래서 무신고 가산세, 과소신고 가산세를 구분해서 10%, 20%, 사기면 40%라고 딱 정해준 거고, 납부를 안 한 것은요, 이자 계산하듯이 1일 10만 불에 25, 국세는 10만 불에 22로 간다고요. 구분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왜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해드리냐면 가끔 시험 문제에서 보면 이렇게 나와요.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0분의 2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이렇게 문제를 내요. 그러면 20%는요. 무신고죠. 그죠? 무신고라고 생각하면서 여기만 밑줄 그어요. 요걸 안 보고. 틀린 거잖아요. 20%는 납부하지 아니라 신고하지 아니한 이렇게 나왔어야죠. 그러니까 이걸 먼저 보고 들어가라는 이야기지 여기를 보지 말라고요. 자, 100분의 10이 나와요. 100분의 10이 나오면 앞에는 뭐라고 나와야 돼요? 적게 이렇게 나온다고요. 자, 적게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10이 맞죠? 하고 넘어가요. 근데 뒤에가 이렇게 써줘요. 그럼 얘가 아닌 거예요. 납부지원가산세인 거예요. 얘는. 이런 거 틀리지 말라고요.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게 뭐냐. 어려운 걸 풀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쉬운 걸 틀리지 않는 게 중요하다. 아셨나요? 공인중개사를 합격하는 가장 좋은 지름길은 뭐냐? 쉬운 걸 틀리지 않는 거다. 어려운 걸 맞추는 게 아니라 어려운 건 찍어버리라고요. 근데 가장 기본적인 것들은 틀리지 말란 이야기예요. 기본적인 것만 맞아도 60점 넘는 데는 아무 지장 없어요. 근데 희한하게 시험 당일날에는 안 보여요. 그게. 끝나고 나면 보여요. 옆 사람이 이야기해주면. 그게 진짜 희한한 거예요. 그리고 공시세법이 마지막 시간에 보잖아요. 마지막 시간에 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요. 맨정신으로 못 봐요. 1교시 때 1차 과목인 학교론하고요. 민법에서 거의 정신줄은 절반 이상 날려보냅니다. 그리고 절반 남은 정신줄 가지고 2교시 때 공법을 풀어냈어요. 그러면 남아있는 정신줄의 90%는 날아갑니다. 그러면 3교시 때는요. 빈사 상태에서 봐요. 그러니 아는 것도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끝나고 나서 항상 후회하는 게 아니 공시세법 문제가 왜 이렇게 어려웠어요 이래요. 그래서 문제 대놓고 보면 다 아는 거예요. 근데 문제 풀 때는 어려운 거예요. 왜? 이미 정신줄이 다 나간 상태에서 보니까 아무리 쉬운 문제도 어렵게 보여요. 하나도 기억이 안 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집중해서 풀어주셔야 되되 쉬운 것부터 푸는 거예요. 그래야 정신줄을 안 놓고 풀 수가 있으니까. 아셨나요? 이런 문제 틀리시면 안 돼요. 요 정도쯤만 보시면 되고 요건 놔둘게요. 네. 뭐 시험 문제 나올 것 같지는 않으니까.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우리가 몇 가지 지금 정리를 좀 해본다 그러면
취득세나 등록면허세. 자, 이미 기존에 배웠던 내용이니까 그대로 정리가 들어가겠습니다. 자,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는 다 뭐 하는 세금? 신고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대신 재산세나 종부세는 정부에서 결정하는 세금이죠? 그러다 보니까 취득세나 등록면허세, 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 과소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가 다 나온다고요. 납부지연가산세가. 그것도 똑같이 나와요. 똑같이. 대신 재산세에서는 가산세가 나온다 안 나온다? 재산세에서는 가산세가 나올 수가 없다고요. 왜? 뭐 하는 세금이 아니니까.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 아니니까.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요 고지서부터는 보지 말고 요 밑에 내용은 보지 말고 여기까지만 볼게요. 대신 종합부동산세도 당연히 처음부터 정부에서 뭐 해주는 세금이에요? 결정해주는 세금이니까 가산세가 나올 리가 없죠. 가산세가 나올 리가 없다고요. 요건 이제 고지서 다음부터 나오는 가산세라서 우리가 지금 보지 말고 요건.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합부동산세를 뭐 할 수 있다?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하게 되면 신고제도로 바뀌죠? 그러면 그때부터는 가산세가 나오는데 무신고 가산세는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느냐면 종합부동산세에서 신고한다는 이야기는 신고서를 제출을 해야지만 신고가 돼요. 그러면 신고서를 제출하는 순간 고지서를 받았어도 신고서를 낼 수 있어요. 종합부동산세는. 그러면 신고서를 제출하는 순간 신고서가 우선 적용이 돼요. 고지서가 사라져요. 이해되셨어요? 근데 이거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무신고예요? 아니에요. 처음부터 고지서 받아서 내는 세금이에요. 그래서 종부세는 신고를 선택을 했을 때 무신고 가산세가 나올 수가 없어요.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과소신고 가산세하고 납부지연 가산세만 나오는 거예요. 요게 종부세에서 가끔 시험문제 출제돼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추가해서 우리가 몇 가지 더 봐야 될 게 있는데 보죠. 자, 우리 취득세부터 양도소득세까지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취득세부터 양도소득세까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을 때 일단 보시게 되면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나 소득세는 자, 취득세라든지 등록면허세라든지 소득세는 다 뭐 하는 세금? 신고하는 세금이니까 무신고가산세, 과소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가 그대로 다 붙는다고요. 요게. 아시겠어요? 대신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는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 아니니까 가산세가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오는데 종합부동산세를 뭐 했을 때? 신고 선택했을 때는 무신고 가산세는 안 나오더라도 무엇은 나온다고요? 과소신고 가산세하고 납부지연 가산세는 나온다고요. 아시겠죠? 자, 거기에 추가해서 취득세에서만 존재하는 세금. 가장 대표적인 게 중가산세. 몇 프로예요? 80%. 기억나세요? 취득세에서만 존재하는 제도 80%짜리. 그래서 취득세 과세 물건을 사실상 취득을 했는데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매각했으면 무신고 가산세 20%가 아닌 중가산세 몇 프로를 적용한다? 80%를. 그래서 중가산세 제도는 어디에서만 나오느냐? 취득세에서만 나와요. 중가산세 제도는. 아셨죠? 그 다음에 제가 여기에는 지금 정리를 안 해놨는데 등록면허세에서 가산세하고 관련된 게 하나 있어요. 가산세하고 관련된 게 있는데 혹시 기억나실지는 모르겠는데 신고의제제도 기억나세요? 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무엇을 했다면 납부를 이행을 했다면 뭐 한 것으로 본다? 신고를 하고 납부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납부를 이행을 했으면 뭐 한 걸로 인정해 준다? 신고된 걸로 인정해 준다. 이걸 무슨 제도? 신고의제제도. 그래서 가산세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고요. 요게 등록면허세에서만 나오는 제도. 그러니까 원래 신고하지 않으면 무슨 가산세가 붙어야 돼요?
무신고가산세가 붙어야 되는데 뭘 하지 않고 신고는 하지 않고 뭘 이행을 해버렸으면 납부를 이행을 했으면 등기하는데 절차상 하자가 없다. 그래서 그냥 뭐 한 걸로 본다. 신고를 하고 납부한 것으로 봐준다. 그래서 이때는 가산세 붙는다 안 붙는다? 안 붙는다고요.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에서만 나오는 제도. 자, 건물을 신축이나 증축을 한 후에 자, 몇 년 이내? 5년 이내 양도했는데, 자, 여러분들 뭐 프린트에는 나와 있죠? 네. 자, 신축 또는 증축한 후에 5년 이내에 양도했을 때 그 취득가액을 감정가액이나 환산가액으로 계산을 했다면 그때는 그 가액의 5%를 가산하도록 돼 있죠. 이것도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인데 나중에 양도소득세 맨 끝에 부분 있죠? 납세 절차 보고 한번 정리해 놓으세요. 요건 어디에서만 나오는 제도예요? 양도소득세에서만 나오는 제도예요. 네. 이걸 좀 다 쓰고 싶은데 전체적으로 다 쓰면 글자가 또 너무 줄어들어서 글자가 줄어들면 또 여러분도 안 보이잖아요. 보여요? 아니 이게 글자를 좀 줄이면 내용을 더 쓸 수는 있어요. 내용을 더 쓸 수는 있는데 원하시면 줄여드리고 아니죠. 이것도 지금 그렇게 큰 편은 아니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정리를 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정리를 좀 할게요. 우리 기한 후 신고하고 수정 신고라는 게 있거든요. 기한 후 신고하고 수정 신고라고 있는데 잘 보세요. 무슨 내용이냐면 자 납세무자가 뭘 하지 않았어요? 신고를 안 해요. 납세무자가 신고를 하지 않게 되면 정부에서는 뭐 할까요? 결정을 해서 고지서 보내서 징수를 합니다. 문제는 일단 고지서를 보내기 전에 무엇부터 먼저 보내느냐면 통지서부터 먼저 보내요. 통지서부터. 결정통지서나 경정통지서를 먼저 보냅니다. 이걸 과세 예고 통지라고 해요. 우리 시험하고는 관련이 없는데 왜 통지서부터 보내느냐면 세무공무원도 사람이다 보니까 실수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실수할 수 있죠. 그래서 잘못 보낼 수도 있다고요. 그거 확인하라고 해서 고지서를 보내버리고 나면은요, 그때부터는 법적으로 다퉈야 돼요. 법적으로. 그러니까 법원에서 만나야 돼요, 이건. 그 전에 먼저 통지서를 보내줄 테니까 확인해 보시고 여기에 대해서 이의제기가 없으시면 거기에 맞춰서 고지서 보내겠습니다. 이렇게 갑니다. 자, 문제는 요게 언제 오냐고요. 법정기한 지나고 나서 다음 날 올까요? 아니면은 1년 후에 올까요? 4년 후에 올까요? 언제 올 것 같아 이거? 모른다라는 거예요. 정부가 발견을 해야 고지서 보낼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요게 늦게 오면 늦게 올수록 뭐가 쌓여가요? 가산세가 쌓여가죠. 무슨 가산세? 납부지원 가산세가 쌓여가잖아요. 아까 납부지원 가산세는 일수계산해서 계산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자, 근데 납세자가 왜 신고를 안 했을까요? 일부러 또 몰라서. 그런데 일부러 안 한 사람도 있지만 몰라서 안 한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안 했다. 그런데 기한이 지났다. 그러면 목 놓고 기다려야 돼요. 요게 올 때까지. 그러면 내는 사람도 초조합니다. 왜? 늦게 오면 늦게 올수록 뭐가 쌓여가니까? 가산세가 쌓여가니까. 그렇다고 해서 정부도 마음 편한 게 아니에요. 빨리 일 처리하고 끝내고 싶어요.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정부 입장에서도 힘든 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원래는 법정기한이 지나면 납세자가 신고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없는데 서로 불편하니까 자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게 기한 후 신고하고 수정 신고예요. 자, 그러면 기한 후 신고나 수정 신고는 뭘 하는 거다? 자수하는 거다. 자수. 됐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자수는 언제까지 해야 자수다? 범죄자가 언제까지 해야 자수예요?
아니, 그냥 일반 범죄자가 자수를 한대요. 그게 자수가 되려면 언제까지 해야 돼요? 잡히기 전까지. 그러면 여기서 잡혔다가 요거 받은 날이죠. 요거 받은 날이잖아요. 요거 받고 나서부터는요, 자수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요거 받기 전에 자수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기한 후 신고 또는 무슨 신고라고 한다? 수정 신고라고 한다고요. 기한 후 신고 또는 수정 신고. 됐나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자료는 아까 그 그림이 있었죠? 그 그림 보면 나와 있을 거예요. 아까 앞에서 그림 하나 있었잖아요. 네, 거기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해하시겠어요? 자, 두 번째. 그러면 여기서 수정은 무슨 말이에요? 수정. 수정이 무슨 말이에요? 고치는 거죠. 고치는 거잖아요. 그러면 고치려면 앞서서 신고된 게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그래서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하는 게 수정신고예요. 그러면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가 하는 게 무슨 신고고? 기한 후 신고예요. 됐나요? 자, 세 번째. 그러면 기한 후 신고나 수정 신고를 했으면 가산세 낼까요? 안 낼까요? 내야죠. 자, 사람을 때렸어요. 사람을 죽였습니다. 사람을 죽였는데 자수를 해요. 그러면 자, 네가 자수했으니까 너는 처벌 안 내릴게 이래야 돼요? 아니죠. 잘못은 했잖아요. 잘못을 했으니까 벌은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가산세는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옵니다. 그러면 기한 후 신고를 한 사람은 무슨 가산세를 내야 돼요? 기한 후 신고를 한 사람은 무슨 가산세를 추가해서 내야 돼요? 기한 후 신고는 누가 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가산세? 그렇죠.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를 추가해서 내야 된다고요. 됐죠? 그러면 수정신고한 사람은 무슨 가산세를 내야 돼요? 이건 좀 지울게요. 자, 수정신고한 사람은 무슨 가산세를 내야 돼요? 과소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를 내야죠. 자, 그래서 가산세는 부과돼요. 근데 자수를 했으니까 뭘 해줘야 돼요? 감면 혜택을 주죠. 그때 감면 혜택은 얘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얘만. 왜냐면 빨리 해요. 빨리 하면 얘는요, 적게 나와요, 많이 나와요? 적게 나와요. 근데 얘는요, 빨리 하든 늦게 하든 변함이 없어요. 왜? 고정돼 있으니까. 얘는 일수계산하지만 얘는 일수계산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아무리 빨리 하더라도 얘는 적게 나오지만 얘가 적게 안 나온다고요. 그래서 요걸 감면을 해줘요. 얘를.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6개월 이내 했을 때만. 아셨어요? 대신 수정신고는 2년 이내 했을 때만. 2년 이내 하게 되면 요 가산세를 감면을 해주는 거예요. 요 가산세를. 납부지연 가산세는 감면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납부지연 가산세는 절대 감면 안 돼요. 아셨죠? 자, 그러면 왜 기한 후 신고는 6개월이고 수정 신고는 2년인지 아시겠죠? 누가 더 나쁜 놈? 그래서 얘는 혜택을 주는 기간이 짧고 얘는 조금 덜 나쁜 놈이니까 혜택을 주는 기간이 길고. 됐어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죠. 보죠. 자, 기한 후 신고나 수정 신고 둘 다 뭐 하는 거다? 뭐 하는 거다? 자수하는 거다. 자수는 언제까지 해야 자수다?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자, 결정해서 뭐 하기 전까지? 통지하기 전까지. 경정해서 통지하기 전까지.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둘 다 뭐 받기 전에 할 수 있다?
통지받기 전까지는 할 수 있다고요. 통지받기 전까지는, 잡히기 전까지는 할 수 있다고요. 근데 그때 수정신고는 누가 하는 거고, 신고서를 제출을 했지만 뭐한 자가, 적게 신고한 자가 하는 거고, 기한 후 신고는 누가 하는 거고, 그렇죠. 아예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가 하는 거고, 기한 후 신고는. 이해되셨죠?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기한 후 신고나 수정 신고를 했으면 가산세를 감면을 해주는데, 기한 후 신고는 무슨 가산세를? 무신고 가산세를 감면해주고, 수정 신고는요, 과소신고 가산세를 감면해 줍니다. 납부지원 가산세는 감면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요. 납부지원 가산세는 감면 안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네, 잘 정리를 좀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자, 그때 가산세 감면 혜택이 좀 복잡해요. 복잡하니까 이걸 뭐 다 외우면은 상관이 없는데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기한 후 신고만 좀 기억을 좀 하게 해요. 그래서 1개월 이내 하면 몇 프로? 50%, 3개월 이내 하면 30%, 6개월 이내 하게 되면 20% 감면을 받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구조예요.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1년 6개월, 2년 이렇게 해서 기한 후 신고는 몇 개월까지만, 6개월 이내 했을 때만 감면 혜택을 주는 거고요. 수정 신고는요, 2년까지 감면 혜택을 주는 거고, 2년까지. 그때 1개월 이내 하면 무신고 가산세 몇 프로? 50%를 감면해 준다고요. 그러니까 무신고 가산세가 원래 몇 프로예요? 20%죠. 20%에 50%를 감면해서 10%만 내면 된다고요. 자, 3개월 이내 하면 30% 감면해 줍니다. 그러면 20%에 30%인 6%를 감면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14%만 내라고요. 계산 문제는 안 나와요. 의미가 그렇다고요. 그 다음에 6개월 이내 하게 되면 20%를 감면해서 20%에 20%인 4%를 감면해 준다고요. 그래서 16%만 내십시오. 이런 구조예요. 대신 수정신고는 95%, 90%, 75%, 50%, 30%, 20%, 10%예요. 이렇게 감면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50%, 30%, 20%는 중복되죠. 날짜만 좀 다를 뿐이죠. 그죠? 네.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것만 기억을 하시고 여기까지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더 좋겠지만 굳이 그것까지는 바라지도 않고, 아시겠어요? 네, 이것만이라도 좀 기억을 하게 해요. 혹시 모르니까 네, 이 정도까지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 오늘은 소멸까지 지금 들어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하고 잠시 쉬었다가 여기까지 관련된 내용, 기출문제 부분 쭉 뒤에 가면은 기출문제 나와 있을 거예요. 그죠? 요 기출문제 여기하고 관련된 거에 대해서만 정리하고 오늘 마무리할게요. 아시겠어요? 네, 자,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갈게요.